이제 유닛을 보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원판이 중요하게다가 원판이 좋아야 된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좋은 유닛이라 뭐 비싼 게 좋은 건가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론은 굉장히 엄청 많은 유닛만 가지고도 제가 유닛 강좌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여기 센터에 갖고 있고 유튜브 올려놨는데 그것만 해도 5일치예요. 근데 이건 다 할 수가 없는데 엑기스만 쏙쏙쏙 뽑아서 가지고 이렇게 엑기스만 뽑으면 수십만 쏙쏙 뽑았네. 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아까 이제 그 물어보신 거죠 이거 이게 이제 진동판의 반경하고 주파수하고 이게 반경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향 방사에서는 강에서는 A가 크면 지향성이 높아지는 거. K가 커도 지향성이 높아지는 거. K는 공간 주파수 란다분의 2파 이게 뭐 란다분의 파장분의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값이 파장 대비 스피커의 원주겠죠, 그렇죠? 파장 대비 원주가 1이냐 2냐 3에 따라서 1이면 완전히 무지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는 고주파수 내주면 이게 크죠. 그런데 얘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무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보고 요것도 크다. 그거는 뭐냐? 저주파수 내주는데 큰 스피커를 산다. 대북 방송 있잖아요. 그죠? 대북 확성기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스피커가 뭐 6m 되잖아요. 그거는 엄청 지향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 A가 크니까. 내가 서브우퍼 스피커도 지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A를 한 10m 정도로 만들면 돼. 만들면 그 베개 이런 소리도 한쪽 방향으로 이쪽 그쪽 자꾸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 이게 그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공진 주파수에 관련된 거예요. 공진 주파수. 이 공진 주파수 이제 내줄 수 있는 그 최저 주파수를 이야기하는 거가 스프디스가 커지면 공진 주파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누를 때 딱딱하면 있잖아요. 저음이 안 나온다. 그럼 딱딱해지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스피커 스파이더하고 서란 자체가 딱딱한 것도 있지만 뒤에 공기가 또 밀폐형을 하면 뒤에 공기가 또 스프링 작용이 돼가지고 더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박스에 넣으면 저음이 안 나온다 라는 거고 질량이 커지면 또 저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 스피커 갑자기 저음이 안 나오네. 여기다가 요따만한 감자 같은 거 붙여놓으면 다시 저음이 나온다. 근데 감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저음이 나오면 무거우면 돼요. 무거우면 저음이 나와. 근데 단점은 감도가 떨어져. 하지만 저음은 나와. 그리고 제어가 또 안 돼. 무거우면. 그래서 Q 값이 커져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저음이 나온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파수하고 파장의 관계니까 1kg 했잖아. 파장이 3, 4cm. 1kg. 파장 2만. 거의 1kg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계산할 때 나오는 건데 파워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정전압 방식이죠. 그래서 항상 볼테이지가 일정하다. 우리의 앰프는 20에서 2kg까지 절대 저 볼테이지가 바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뀌면 안 된다고. 그 나쁜 스피커야. 나쁜 앰프야. 내가 2.83V 넣어주면 20Hz도 2.83V 걸려야 되고 2만Hz도 2.83V 항상 걸려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0.몇 dB 이상 흔들리는 앰프는 아주 쓰레기 앰프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스피커 임피던스가 막 줄렁줄렁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류가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이 앰프 입장에서는 볼테이지는 항상 똑같게 어떤 주파수라도 2.83V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음전압 앰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그래요. 이해가시죠? 스피커 그죠? 이게 자석이고 뭐 이게 자개회로가 이렇게 여부 자석이 이렇게 돌고요. 이게 전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낮은 거고. 그리고 힘을 여기만 줘. 힘을 여기만 주는데 떨어야 되는 것들은 이 저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 계속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게 있는데 힘은 여기밖에 안 주는 게 가운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떨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가는 거하고 이게 반대로 움직이죠. 내가 일로 가는데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음질이 개떡 같고 소리가 어떻게 날아간다고? 좌우로 날아간다. 앞으로 안 날아가. 이게 딱딱 움직였다고 하면 이렇게 했다 움직였다 하면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이쪽 소리가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리는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가요. 이게 가운데가 안 나와. 그래서 아주 개떡같은 소리가 나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밀어주면 좋잖아요. 그럼 불안정이 안 생기겠죠. 다 밀어주면 그렇죠. 이게 정전형이죠. 다 밀어주면. 이게 리본. 이게 평판 다스캠 스피커. 그게 좋은 거야. 그 관점만. 딱 그것만 좋은 거지. 그러면 뭐 무빙 코일 방식은 코일 여기다가만 힘을 주는 이건 쓰레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90%다 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힘을 한 곳에 집중하는 거 여기만. 여기는 네가 따라서 잘 움직여. 그래서 저걸 콘 쉐입으로 만든 거예요. 콘 쉐입으로. 이렇게 하면 하도 힘이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했다고? 콘 타입으로. 그러면 여기 힘을 주더라도 같이 움직이죠. 힘을 여기로 줘. 같이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수직으로 힘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수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잖아요. 수직각인 거지. 90도에 가까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생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수직으로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코르게이션을 주는 거예요. 주름을 막 주고 수직선을 주는 거예요. 수직에 가까운 평면이 아니고 180도가 아니고 90도에 가까운 것들이 되면 이제 스티프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내가 비록 힘을 한 군데만 주지만 다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진동파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아까 콘 타입일 때는 굉장히 쉬웠죠. 그리고 우리가 다 보면 콘 타입이잖아요. 이렇게 콘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얇은 스피커 하니까 이 평판에 올라왔잖아요. 요게 이제 소리가 훨씬 안 좋아져요. 개떡같이 나와요. 방사 특성이 더 나빠지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점은 얇다. 얇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스피커가 왜곡이 굉장히 작은 상태. 지금은 이 스피커로 들으니까 이 스피커 왜곡이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 믿음 속에서는 이게 없다고 작을 때는 없다고 보고 이제 이게 작은 시간 한번 들어볼게요. Sorry, all that you can say. Years gone by and still. 이게 이제 왜곡이 없는 상태 소리고요. 이게 이제 왜곡이 있는 상태 소리. 왜곡을 인위적으로 넣은 거예요. 기능처리적으로 넣으신 거예요. Sorry, all that you can say. Years gone by and still. 이거 이따 원음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orry, all that you can say. Years gone by and still. 자, 이게 훨씬 좋네. 이게 소리도 크고 뭐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 이제. 그러면 그냥 뭐 MSG 팍팍 맛소금 찍어서 그냥 순대 먹고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소리도 좋죠. 예, 그럼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선수는 이게 뭐가 지금 이 스피커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요. 원인.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해볼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저음이 되죠. 덩이 떡 소리 나죠? 네, 이제 그게 이제 한 문제가 있는데 왜 떡떡 치지 이게? 원래는 이거 덩이였는데 이거 희한하네. 이거 왜 떡떡 치지? 덩이였는데 이거잖아요. 이거는 그러고 보면
떡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바로 서스펜션이 문제예요. 서스펜션. 스파이라고 서라운드라고 제목을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THD라는 우리가 THD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보여. 근데 스피커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잘 오해가 없네. THD가 왜곡에 다라고 생각하는 THD. THD에 없는 고주파수 있잖아요. 미드 하이가 뭐 잘 없거든요. 특별히 분할 진동판 문제가 없으면 거의 없는데 그러면 다 깨끗한 소리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서 훨씬 더 다른 인터 모듈레이션 디스토션 영향도 있고요. 전류 왜곡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THD에서는 안 보여요. THD는 단일 톤 만들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한 톤 만들어서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안 나타나. 그리고 THD는 기본적으로는 변이가 돼요, 변이. 그래서 그 변이가 큰데 나타나서 다른 말하면 저주파수에서 무조건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고주파수에서는 변이가 작잖아. 아까 트위터 변이가 얼마 움직인다 그래서 눈에도 안 보이죠. 트위터 아무리 크게 들어도 그렇지. 0.몇 미리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럼 변이가 없는데 그 변이 왜곡이 보입니까? 하지만 소리는 더럽게 보여요. 나와요. 네, 전류 왜곡은. 근데 전류 왜곡은 측정을 한 번도 안 해봐 우리는.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이상한 것도 한번 문제 볼까요? Sorry, all that you, 막 소리 그렇죠. sorry, all that you can say. 얘 목소리가 있잖아요. 제품만 목소리가 이상하죠. 진짜 되게 미안해가지고 쏘리 막 그러죠. 이게 크게 들으니까 이 목소리가 이렇게 변조가 된다. 그거는 보스콜 왜곡이 생긴다. 그리고 기타 소리가 있잖아요. 약간 착색이 돼요. 그건 인덕턴스 왜곡이에요. 서로 다 다르다고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을 이야기하면 스피커는 서스펜션 잘 설계 잘해서 대칭적으로 운동 잘하고 그다음에 보스콜 위치 잘 맞춰주고 인덕턴스 왜곡만 없어주면 돼요. 그게 끝이야. 구동부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좋은 스피커가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아까 이게 스캔 스피커 이거 40만원짜리 제가 있잖아요. 보스콜 위치 0.4mm 정도 털어져 있더니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거기서 이제 한번 하나씩 이제 봅시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외부에 힘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힘이 들어오면 이게 보스콜 힘이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막 여부자석이고 전자석이 있으면 힘이 막 들잖아요. 힘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이거 복원력, 이거는 마찰력, 이거는 환성력으로 구분이 돼요. 이건 기계공학과 첫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거 진동하게. 그러면 그 공진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 스피커가 보니까 60Hz더라고. 60Hz 밑으로는 힘이 있잖아요. 60Hz 밑으로는 전부 다 이거 있잖아요. 복원력으로 다 바뀌어요. 복원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다가 공진점 부분이다 보니까 마찰력이 있잖아요. 주요한 성분으로 가고 힘이. 그 다음에 이제 공진점 이상 60Hz, 70Hz 넘어가면 이 환성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이렇게 구분되듯이 왜곡도 있잖아요. 서스펜션 왜곡이 되고 공기나 아니면 이게 마찰 저항 왜곡이 되고 이거는 보이스 코일에 어떤 저항 그 왜곡으로 간다는 거예요. 힘 프로파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왜곡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떡떡 치는 소리는 요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 거고요. 보이스 코일 하는 거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별로 있잖아요. 왜곡이 분포가 다 달라요. 기계공학 첫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스피커의 힘은 구동력,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성력, 마찰력, 그다음에 복원력 이 세 가지가 이게 관성력이고요, 마찰력이고요. 근데 뭐 어쨌든 힘이 이제 여기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이 구동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이제 한 50년 전 스트로보스코프로 가지고 찍은 거예요. 스트로보가. 지금은 이 좋은 레이저 있는 거 누가 이렇게 찍어요? 보세요. 이 40Hz 넣어줬어. 2V를 넣어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mm씩 움직이죠. 1mm가, 플러스 1mm씩. 4V를 줬어. 딱 볼테이지가 2배 증가되면요. 변이도 2배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4V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mm씩 움직이죠. 이거 좋은 거야. 딱 선형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 이거 8mm 되니까 또 2배가 됐으니까 또 플러스 마이너스 3mm씩 움직이죠. 그래? 그러면 만약에 이제 또 8V에서 지금 16V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80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8까지는 안 가지. 한 7 정도밖에 안 가죠. 그러면 1은 뭐냐? 그러면 1은 이제 왜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압축 왜곡, 3차 왜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칭이니까. 다음에 이제 56Hz예요. 56Hz. 요게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공진점인 거예요. 이 스피커의 공진점이에요. 이것도 1mm 움직이다가 4V니까 2mm씩 움직이죠. 좋아. 그러면 이거 8V 되면 3mm씩 움직이겠네? 한번 보죠. 8V 되니까 거의 3mm씩 움직이죠. 여기까지는 어떤 왜곡이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6V가 됐어. 그 8mm씩 움직이게 될 거잖아. 안 움직이죠. 8mm까지는 안 가지고 있잖아. 7mm까지 안 가죠. 그럼 여기서도 근데 위아래 대칭이에요. 앞으로 뒤로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대칭이죠. 그럼 이것도 3차 왜곡으로 가는 거예요. 써도 1kg 되면 3kg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럼 그렇고 이제 공진점을 넘어서 100Hz 눌렀어요. 100Hz. 자, 2V 눌렀어. 플러스 마이너스 1mm씩 움직이죠.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자, 이 녀석이 이제 4V가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 20 움직여야 되죠. 근데 앞으로는 안 가죠. 자, 그러면 8V가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40 움직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안 가고 뒤로만 가네. 이게 뭔 일인가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올까요? 소리 잘 나옵니다. 움직이니까. 이건 16V인데 또 1밖에 안 가죠. 뒤로 쑥 가죠. 소리 안 날까요? 소리 잘 나요. 그런데 이거는 2차 하모닉 왜곡으로 나와요. 1kg 넘으면 2kg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비대칭이니까 2kg, 4kg가 나오는 거예요. 짝수차가. 그러면 이 스피커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죠. 서스펜션이 문제일까요? 보이스코일 위치가 문제일까요? 맞춰짐이 문제일까요? 이게 세 개 중에 나오는 거야. 내 비디오를 많이 봐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을 물어보진 않겠어. 이거는 보이스코일 위치가 안 맞는 거야. 보이스코일 위치가 안 맞아서 이런 게 그래서 보이스코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스피커를 보면서 이렇게 운동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맨날 마이크로폰 가지고 소리 나네요. 그게 스피커가 다가 아닌 거예요. 소리가 왜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진동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생기는 건 진동이에요. 진동이 제대로 돼야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원천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가 바이브레이션 있잖아요. 대칭적으로 원천적 아까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흔들면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건 안 봤어요. 진동판은 안 봤어. 말고 이제 구동부만. 구동부가 제대로 돼야 진동부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 거지. 진동부 아무리 좋은데 구동부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동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코일이 있잖아요. 보이스코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모든 스피커의 왜곡은 바로 코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 힘을 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자개 내에서 이 도선이 많이 들어가야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자개 내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F는 BLI 할 때 L의 의미가 뭐냐? 무조건 뭐 코일 많이 때려가면 이게 아니고 요 자개 내에 들어있는 코일의 길이가 그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려면 이게 돌돌 말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아줘야 이 돌돌 감아줘야 그 자개 내에 쏙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일 시스템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본인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피커의 소리 음질의 이제 운명이 결정돼요. 첫 번째 돌돌 꼬아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인덕턴스가 있다고 그랬지. 고주파수가 안 흘러. 첫 번째. 그쵸? 첫 번째 고주파수가 안 흘러. 두 번째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코일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겠죠. 그쵸? 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여기 안에 이게 철신 코일이 되고 나가면 공신 코일이 되죠. 여기는 에어라고 해요. 여기로 들어오면 안에 가운데 철이 있다고. 철이 있으면 인덕턴스가 있잖아요. 확 커져요. 2배 이상 커져버려. 전류가 확 못 흘러. 그러니까 요인 상태에서 인덕턴스 값하고 이 철 넣으면 인덕턴스가 훨씬 더 크다는 말은 철 넣어주면 고주파 더 못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하면 전류가 잘 흘렀다가 못 흘렀다 이렇게 되죠. 안 그래도 아까
고주파로 갈수록 인덕션스가 커져가지고 이상해졌는데 더 나쁘게 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요게 가만히 안 움직이고 그냥 안 움직인 상태예요. 안 움직인 상태에서 가만히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돼가지고 근데 얘가 움직이니까 이게 모션 임피던스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치? 이거는 모션 임피던스고 얘는 인덕션스고 얘는 코일이 갖고 있는 권선 저항인 거예요. 원래 저항 있잖아요. 이게 순수한 100%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순도 100%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 있죠. 바깥으로 나오면 인덕션스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도 오고요 아래로도 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류가 못 오겠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런 시그널을 넣어줬는데 앰프에서는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면 아까 바깥으로 나오면 전류가 더 잘 흐른다 그랬죠. 안에 들어가면 못 흐르고 인덕션스가 커지고 작아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전류가 바깥으로 나가는 모션에서는 더 잘 흐르고 안으로 들어가면 못 흐르고 그러면 운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좋은 소리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인덕턴스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쇼팅링이 반대 들어가는 여기 있어요. 이게 코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철신골, 공신골 돼야 되잖아요. 이게 철신, 공신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음질이 나빠져. 그래서 쇼팅링을 달아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코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안이 철신골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인덕턴스가 똑같았죠. 그렇게 해야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코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코일 때문에 생기는 거 또 이상한 소리 또 하나. 코일이 있고 여기 있어. 코일이 있고 이거 뭐 자성체니까 이건 철판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고주파수로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열이 발생됩니다. 그게 바로 인덕션 렌즈예요. 우리 IH 밥솥 있죠. 열이 엄청 발생된다고. 그럼 또 고주파로 가서 열이 또 많이 발생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 인덕션 렌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도선장에서 나오는 열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요구폰데 뭐 10kHz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럼 저기 열이 나오는 게 거의 무시부사 정도로 올라가요. 인덕션 렌즈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 인덕션 렌즈에서는 굉장히 고주파수를 쏴주거든요. 그러면서 코일을 막 감기는데 굉장히 고주파를 넣어주면 열이 팔팔팔 나는 거예요. 또 그게 있어 이게. 뭐 때문에 생기냐? 코일 때문에 생긴다. 코일 때문에. 코일 때문에 철신코일, 공진코일, 열 펄펄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 그리고 힘도 또 진동파랑 여기밖에 힘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게 다 엉망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해가시죠? 그걸 다 없애줘야 하이파이 스피커가 된다는 거지.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먹을만한 음식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제가 아침에 설명했죠? 요게 왜 생기는지. 이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 발전, 저기서 열이 발전해내는구나. 와, 이 발전이 굉장히 많이 치솟네? 소리 되게 크게 나겠네. 거기서는 막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얘가 막 미친 듯이 움직이겠구나. 얘가 이렇게 나와. 아, 얘가 굉장히 꽉 잡아주고 있는 모양이구나, 얘가. 댐핑이 되게 잘 돼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우리가 Q 값이라고 해요. 댐핑 팩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여기서 이게 이제 코일 있잖아요. 아까 여기 요 자기장이 흐르는 공간이 이렇게 빨간 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는 지금 이거는 5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5개가 4개, 3개, 2개, 1개 빵. 이러면 또 빵빵하다가 1, 2, 3, 4, 5, 4, 3, 2, 1 되겠죠. 그러면 힘이 BL 값이 크다 그런 거지.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상태 최고 큰데 나가는 순간 힘이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힘이 여기가 몇 뉴턴이었나 그러면 여기가 거의 3뉴턴 가까이 건절이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마이너스라면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mm 가면 밀어내주는 힘이 얼마 정도 하냐면 2.3뉴턴 밀리미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줄어드는 거지. 밀어내는 데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체프만 목소리가 보면 소리 막 그러죠. 목소리가 막 떨리잖아요. 이게 바로 요로 표현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보면 이게 볼륨 있잖아요. 스피커 볼륨을 있잖아요. 여기 크기다 작다 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해야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Hz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200번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런 소리가 들리죠. 아까 제품의 목소리가 계속 이상하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되면 안 되고 완전 플랫하게 돼야 돼요. 플랫하게 돼야 좋은 거래. 바뀌면 안 되지. 힘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힘이 바바바 바뀌면 어떻게 돼? 볼륨을 갖다 대다 크게 나타나는 건 똑같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다 돈의 문제거든. 요걸 보이스콜이 이렇게 많이 가봐주면 되겠지. 이렇게 많이 가봐주면 내가 어느 정도 움직이더라도 일정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봉 설계라고 그래. 하이엔드는 다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해줘버리면 뭐가 문제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스피커를 얇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세 번째는 많이 이렇게 보이스콜이 턴수가 많아지면 무거워질 거잖아요. 그럼 감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뭐 업계에서는 고감도를 원하잖아. 고감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무거워져, 감도가 떨어져, 음질은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거워져, 감도가 더 비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시장이 잘 안 찾는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야.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더 중요한 거는 요 보이스 코일 있잖아요. 딱 가운데 여기 0점 와셔야 되는 거야. 이게 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좀 떠서 있잖아요. 맨 처음. 아무것도 안 연결된 상태가 딱 가운데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겨요.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뒤에도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그렇게 가거든요. 보이스콜 위치가 안 가요. 그래서 보이스콜 위치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요 BL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L 자체가 계속 바뀌는 거죠. L이 그렇죠. L이 5개다가 3개, 4개, 3개, 2개. 여기 L이 5개, 이게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힘 자체가 계속 바뀌고 스피커로 치면 앰프로 치면 볼륨이 계속 바뀌는 듯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기는 왜곡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볼륨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멀쩡한 소리인데 이게 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떡떡 칠 때 나온 소리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만 빼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소리가 어떻게 된다. 이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되는 거예요. 볼륨을 내가 이제 기계식으로 일단 바꾸면 이렇게 소리가 바뀌어요. 이게 똑같은 현상.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원천적으로 없애주려면 이 밑에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감아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보이스콜 양이 이렇게 많아질 거잖아. 5번으로 그쵸? 아까 이렇게 하면 스피커가 두꺼워져야 되고 뭐 무거워지니까 감도가 떨어지고 뭐 완전히 비싸지고 안 되는 생각. 근데 하이엔드 치고 이렇게 안 하는 건 없어. 그 브랜드 스피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거는 절대 브랜드 스피커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 것들은 뭐냐? 빨리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있잖아요. 조금만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외국이 아까 소리 이렇게 많이 소리 들어가는 게 있지만 좋은 점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왜? 이 코일 양이 작잖아. 가벼우니까 감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몇 데시벨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도 좋은 스피커, 소리가 크게 나는 스피커하고 음질 좋은 스피커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요. 그거는 그 공식이 깨지기는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아예 한 개밖에 안 넣는 거예요. 탕수가 한 개. 그건 똑같겠죠. 그건 굉장히 좋지. 굉장히 가벼워지겠지. 그런데 이제 L 자체가 작잖아요. L이 아까 4가 되면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쌤쌤인 거야. 그래서 하이엔드는 한 개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언더웅이라고 해요. 언더웅 아니면 오봉이죠. 이코롱은 안 써. 이코롱 이런 건 안 쓴다고. 이거는 사운드 스피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자기회로가 대칭이 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칭이 아니고 이쪽은 더 커지죠.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평탄한 부분이 굉장히 길다라는 말은 이건 오봉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기울기가 이쪽이 내리막이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스코 나중에 스피커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쪽에 만약 바깥쪽 방향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다가 붕 이렇게 튕겨 나가요. 아까는 뒤로 튕겨 나갔죠. 아까 비디오 맨 처음 할 때. 그 그래프는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생기는 거야. 전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게 힘을 주니까 튕겨 나가든 뒤로 처박든 앞으로 튕겨 나가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이거는 뭐가 잘못입니까? 이거는 보스볼 위치 잘못보다는 이 자개회로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흐르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탁탁탁 이렇게 말것 같죠. 천만에 만든 후린지라고 옆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쪽은 공기 때문에 이쪽은 세잖아. 이쪽으로 더 많이 흐른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세다 보니까 이게 뭐 나중에 B 커브만 본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올수록. 그래서 이때는 위로 좀 올려주는 거야. 가운데 있잖아요. 펄프스를 위로 좀 올려주면 위하고 아래 좀 대칭이 돼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해줘.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그래, 이거는 철칙인데 요거 두께 저만큼 올려주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준다. 아까 인덕션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나갈 때, 바깥쪽으로 4mm 가면 에어코어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쪽으로 나갈 때 위에 상태 이 상태. 그럼 여기 보니까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덕션스가 줄어. 전류 잘 흘러. 여기 있을 때는 요거야.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빨간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이 아주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인덕턴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이 장면이 여기입니다. 이 그래프로 딱 나와. 이렇게 가니까 인덕턴스가 여기는 바깥으로 나갈 때는 2.5mm인데 가니까 4.5mm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미리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미리로.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값으로 나타나요. 근데 내가 아까 이게 스캔 스피커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더라고. 이게 바로 한번 나오면 되게. 예. 인덕턴스인데 이건 많이 차이가 없죠.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많이 없잖아요. 2배 이상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쇼트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플랫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얼마 없으면 이것처럼 철칙은 공식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스피커가. 그러면 요렇게 쇼팅링이 없이 철심 코일, 공심 코일로 되면 있잖아요.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오늘 왜곡은 원래 아주 트랜스페런트한 물창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뒤지다 보니까 소리가. 근데 이런 것들이 되지니까 또 소리를 큰 거예요. 또 소리를 크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것만 떼어서 보니까 이거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되어지는 거 지금까지 다 듣고 있었어요. 그게 좋다고 또 듣는 사람도 있고 그게 또 단줄 아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좋은 스피커에서 좋은 시청에서 좋은 소리를 탁 듣고 나면 우리 그냥 표현 뭐라 합니까? 귀가 공황했다 그러죠. 그게 정상인 소리라니까 그게. 우리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시커먼 이런 남자들 맨날 보다가 누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밖에 보라 그러니까 와 눈이 오광이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쇼팅링을 있잖아요. 넣는 방법은 이렇게 코팅을 해준다든지 더 씌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코일 입장에서 보면 철심코일, 공익코일 안 보이는 거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여기 링을 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이 인덕턴 성분이 없어지면서 있잖아요. 이게 소리도 더 크게 나와. 더 잘 나와. 0에서 잘 나오고 3에서 잘 나오고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엔드 스피커 보면 이게 알루미늄 쇼팅링이 해가지고 여기 보면 노랗게 뭐가 있죠. 여기도 노랗게 보면 노랗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전도성 물질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전도성 물질은 뭐 구리하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로 코팅이 돼 있든 뭐를 끼워주든 씌워주든 칠해주든 코팅을 해주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해주게 돼 있어. 그런데 트위터는 이렇게 합니까? 할 필요 없지. 트위터는 변이 자체가 작잖아요. 0.1mm밖에 안 움직이는데 그런 거 뭐 그게 뭐 0.1mm 움직이는데 그게 철식으로 공식으로 바뀌나? 그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특히 저주파수, 우퍼, 플레인지, 서브우퍼 이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많이 움직이는 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일이 철심 코일, 공식으로 막 가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기혈의 기본이로 기본이로. 그 다음에 이제 보건력에 관련된 거예요, 보건력. 땡겨주는 힘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안 좋네. 잘 보이나? 신호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운동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스피커도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밀어주는 놈이 있어, 밀어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다 이렇게 원래대로 가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밑으로 밀어주는 놈이 있을 거고, 이 원래대로 당겨주는 힘이 있겠죠. 어차피 당겨주는 힘, 이것도 당겨주는 힘이 나서요. 그러면 저기 아까 코일은 밀어주는 힘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일이 갑자기 확 지가 당겨주는 힘은 없거든. 그래서 밀어주는 힘은 코일이 해주는 거고, 그래서 위로 밀든 아래로 밀든 간에 전류 방향에 따라서 위로 밀고 아래로 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당겨주는 힘은 누가 해주냐고 그러면 바로 서스펜션하고 서라운드가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두 개 다 어느 정도 같이 합심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스파인 서라운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운동의 50%를 제가 관할하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와, 원래대로 와, 밀어줄게, 원래대로 와. 여기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 없이 있잖아요. 저기다가 아무것도 없이 절로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코일이 탕 튕겨 날아가 버립니다. 밀어주는 거 있으니까. 근데 스파이드 서라운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겨주는 힘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당겨주는 힘은 같아야 되겠죠. 밑에서 위로 당겨주는 힘이랑 위에 올라서 아래로 당겨주는 힘이 같아야 될 거잖아요. 요게 같은지 보는 거예요. 이게 대칭적으로 나온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탁스로 제일 좋아, 이렇게 플랫 탁스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용술에다가 뭐 그 질량 달았는데 뭐 1m일 때는 뭐 1뉴턴 작용, 뉴턴 뭐 그래 그 중력 가속까지 다 작용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없다치고 뭐 10g짜리 들어가주니까 1도 생기고 20g 달아주면 1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말은 그 스프링 상수 K 값이 항상 상수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쭉 상수로 가다 어느 순간이나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때는 굉장히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거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 조심해라 그러지. 살살 생각을 확 당겨버리면 얘가 지가 변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제가 비선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돼버리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지가 원래대로 복원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스프링 이거는 원래대로 복원돼야 될 거잖아. 그래야 제가 또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운동을 밀어가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탄성만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요 같은 경우 점성하고 같이 넣어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막아주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땡겨주는 힘이 같아야 되는 건데, 요 색은 같죠? 요거는 앞으로 나가든 뒤로 나가든 3뉴턴이랑 똑같잖아. 그런데 파란 거 봐봐요. 이거는 앞으로 나갈 때는 이게 6뉴턴을 센 힘으로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라간다면 씩 당겨줘야 돼요. 밑으로 움직이는 놈은 살살 당겨줘도 돼. 그럼 위는 딱딱하고 밑으로는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부드러우니까 살살 힘으로 당겨질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얘는 부드러운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밑으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서스펜션에 관할하는 구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린주파수 밑에라고 그랬죠. 아까. 근데 공린주파수 예를 들면 이게 60Hz 스피커다. 그러면 50Hz를 넣어준 게 있잖아요. 이런 스피커들은 밑으로 밑이 부드러웁니다. 그러다가 60Hz 이상이 되면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 재보면, 근데 아까 우리가 비디오로 본 거 있죠? 스로브로 본 거. 그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왜? 56Hz가 잘 보면 56Hz 공인인데 40Hz 넣어주니까 위아래로 똑같이 움직이기서 좋죠. 그거는 서스펜션이 완벽하게 요 그린색 부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스펜션 설계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 스피커는.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뭐냐면 바로 서라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확 터져져 있죠. 그렇죠? 서라운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다 분석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서라운드만 고치면 이거는 파란색이 그린색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설프게 누런 이거 스파이더 이거 이 스피커는 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렇지.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값을 그래프를 만약에 못 나타내 준다면 얼마나 개각질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나 이거 알 수가 없다고 이거는. 예, 그 원인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캔스픽도 아까 한번 재봤는데 이게 아까 인덕턴 소문이었고 스캔스픽도 이게 재봤는데 이거 이렇게 약간은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바깥으로 나갈 때요 이게 한 1.86인데 이거는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틀어지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아주 예쁘다. 아주 더러운 걸 많이 못 봐서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는 데 있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야, 이 스피커는 진짜 정말 쓰레기다. 뭐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들어보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딱 나오는데 이제. 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복원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이 왜곡은 이런 왜곡이 들어가요. 아까 인덕턴스 왜곡보다는 좀 덜하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저음밖에 없잖아. 사람 목소리가 체프만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왜냐? 이거는 전부 다 저음 현상이 나오죠. 아까 그제로 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 목소리가 뒤에 있긴 한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원력 왜곡 같은 거 있잖아요. 서스펜션 왜곡은 내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만 음질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저음이 있잖아요. 저음이 떡떡 치나라는 말은 저음이 좀 단단해지고 어그레시브하게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녹음할 때 컴프레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구성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음질이 이런 음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좀 과도하니까 제가 문제인데 이걸 조금 더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녹음할 때 컴프레셔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질 차원으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한다고 하면 THD가 음질을 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지. THD도요. 듣기 좋은 THD도 있고 듣기 나쁜 THD도 있고 그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단 THD가 크면 내구성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뭐 기계적인 이거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죠. 그렇죠? 뭔가가 제가 움직여야 될 때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음질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THD 함정이에요. THD가 음질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THD를 볼 때는 2차, 3차를 따로 보는 거예요. 3차는 봐줄 수도 있어. 뭐 컴프레셔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2차는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보스쿨 위치가 안 맞죠? 스파이크 서라운드가 여기 비대칭적으로 당기는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 그거는 맞춰야 됩니다.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찰 저항에 관련되는데요. 마찰 저항도 속도에 비례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공형, 밀폐 말고 기공형 타입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이제 만약에 바깥에만 요구에 있고 안쪽으로 탁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여기서 이 스피커가 뒤로 움직일 때는 공기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스피커가 뒤로 움직이는 거죠. 진동판이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얘는 R 값이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확 들어가는 공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 얘가 이제 앞으로 움직일 구간에서 이렇게 잘 들어오겠죠. 이 R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잘 꼬셔서 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스피커가 앞뒤로 움직일 때 얘가 뒤로 움직이는 모션에서 이런 공이 잘 안 나가. 얘가 앞으로 움직일 때는 잘 들어가. 그러면 얘가 비대칭형 운동을 하게 됐어. 왜냐 그러면 뒤로 움직이는데 얘가 공이 잘 못 나가. 이 사이로 그렇죠. 못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미는 거 얘를 밀면서 얘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밀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튕겨 나오거든요. 얘에서 못 빼나가주니까 병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튕겨 나오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비대칭형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 박스가 인행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요 사이 기울기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같아야지 이게 달라진다는 말은 이게 들어올 때 나갈 때 있잖아요. 유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찰 저항이 달라지는 거지.
저는 생겨나. 그래서 가까이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THD예요. THD. THD 막 이렇게 나와서 THD는 기본적으로 점에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작다고 이거에 비해서 뭐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굉장히 큰 거 이거는 이제 뭐 진동판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분할 진동이 생겨가지고 특별히 아닌 이상은 저주파도 크다 고주파는 거의 없어 있는 식으로. 그럼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인덕턴스 아까 뭐 철신 고열 공식권 이런 것들은 태지에서 하나도 안 나타나요. 잘 안 보여 그래서 하나도 안 나타나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 오직 여기 복원력 관련된 이거는 잘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골 위치 그래서 여기서 F0에서 2배 F0 요 사이에서는 있잖아요. 두 개가 잘 보여. 보스골 위치하고 복원력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구성 관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게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왜? 전류 관련된 왜곡들이, 인덕턴스 왜곡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좀 굉장히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게는 이제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야. 아까 보면 뭐 30kg, 35kg 두 개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이 훨씬 더 있잖아,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벤트 왜곡, 보이스톤이라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보이스톤을 고정시키고 예를 들면 1kg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1kg가 내주는 거하고 점이 이제 20에서부터 100Hz까지 올려주는 동시에 삐 같이 내주는 거고 내가 표현이 안 되니까 삐를 내주면서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내준다고 보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그럼 뭐냐 그러면 점을 내주는 것들은 변이를 크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많이 떨어져야 외국이 잘 보이겠잖아요. 변이도 내주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외국어가 상호작용으로 나오거든. 여기 아까 내가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갔는데 한번 볼게요. 힘이라는 게 상호작용이 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BL, X하고 I의 상호작용이죠. 그렇죠? 이게 곱이라고. BL은 있잖아요. X에 대한 함수로 나오고요. 이것도 전류하고 변이하고의 곱이죠. 요것도 곱이고 이거는 X하고 X의 곱이죠. 변이하고 변이 사이의 곱이거든. 이거는 변이가 큰 놈에 나온 거. 이거는 저음밖에 안 나온 거. 아까 그래 동동 똑똑 이 소리밖에 안 나오죠. 인덕턴스 왜곡은 전류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더 고주파수 쪽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데 특히 고주파수 쪽으로 더 잘 나오죠. 이렇게. 훨씬 잘 보인다고. 아까 호로록 이런 건 그냥 이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IMD가 있잖아요.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 하이파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로파이 그냥 먹을만한 음식 퇴치만 보면 돼. 뭐 대충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이파이로 갈수록 전류 왜곡을 발생합니다. 전류 왜곡. 굉장히 중요한 팩터.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15V를 불어줬어. THD 이렇게 나와. 뭐 0.1%? 오, 되게 좋은 스피커네. 왠가 IMD로 보니까 10%가 나오고 있는 거지. 똑같은 스피커인데 똑같은 레벨이야. 근데 어떤 것들은 10% 왜곡을 있다고 해도 이건 아무 없다고 알려주네. 이 TH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류보수만 이렇게 커지죠. 근데 별이 큰 데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내 음질을 보기에는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람이 잘 듣는 미드 하이 대역에서는 HD는 아무 설명을 못 해준다. 트위터의 음질, 미드레인지의 음질을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죠. HD. 너무 TH도 중요한 파라미터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서 다른 걸 좀 더 봐야 이 스피커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건 이제 복원력에 관련된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정리점이 힘을 주겠죠. 여기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텀이 뭐냐고 하면 이거는 BLV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고 하면 여 기전력인 거예요. 다시 쏟아가지고 앰프로 보내주는 전기가 있는 거죠. 요 텀. 웃기는 거는 이 녀석이 모터로도 동작해가지고 여기로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녀석이 다시 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발전을 시켜가지고 앰프 쪽으로 전기 쏟아내는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요 녀석 때문에 있잖아요. 요 텀 때문에 있잖아요. 소리가 또 엉망으로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도움 주는 부분도 되게 많아. 이게 어떤 공긴 주파수 부분에서 있잖아요. 저항을 크게 낮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져오면 공인 주파수 부분에서 일정한 G가 제어력을 가져요. 되게 좋죠. 그 공인 주파수에서 TH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G가 자제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THD 부분 있잖아요. 쭉 오다가 있잖아요. 어떤 거 보면 공인 주파수 부분에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THD가. 일반적으로 저주파수에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데 쭉 커지다가 공인 주파수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그 녀석은 뭐냐고 하면 여기 비행이 큰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파수만큼 제가 좀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비행이 커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자괴가 되게 강한 놈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THD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꼭 아셔야 되고. 세 번째 하나는 이제 아까 인덕턴스 하잖아요. 인덕턴스가 뭐 별일이 다 생기는데 아까 뭐 열 펄펄 나는 것도 있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개도 이야기 안 해주겠어요. 그리고 이게 철식법의 공식품을 바뀌는 게 이 이야기고요. 요게 하나 더 있어. 자기 자응력이라는 게. 이게 또 이게 소리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좋은 일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여기 있어. 착지 안 시키죠? 우리는 F는 B라야 되면 B가 있어야 생기니까 연구 자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석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스피커에서 착자를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뭐 돌멩이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도 앰프 연결하면 소리가 나. 왜 나냐면 뭐 착자도 안 시켰는데.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스피커 만들어서 사람들 보고 착자 안 시키면 소리 날 거야 물어보면 반맛이 갈려. 어디서 안 한 거 들어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착자는 소리가 안 나지 설계팀은 왜 안 난다고 그래. 생산팀에서 난다고 그래. 지 안에도 난 적이 있었거든. 착자는 소리가 나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 자응력. 이거는 전자석. 땡기는 힘만 생기는 전자석 있죠. 버추얼 폴스가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솔레노이드 자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솔레노이드 안에는 이게 그 코일밖에 안 넣는 게 있죠. 그런데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장력 가지고 당겨놨다가 원래 가는 거는 스프링 때문에 가고 스프링이 있거든. 탁 놨다 끊으면 스프링 때문에 원래 들어가고 또 전기 걸어주면 다시 탁 붙고 또 전기 끊어주면 스프링 때문에 원래 들어가고 어쨌든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스피커도 있어요. 음질은 개판이겠지. 왜 개판이냐 그러면 이게 전류에 제곱을 하거든. 1kg 넘으면 2kg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소리가 이상하냐? 이상하진 않아. 1kg에서 2kg, 4kg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상하진 않아.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내 목소리처럼 들려. 그런데 내 원래 배음으로 나오는 소리인 거지. 아까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소리가 나요 이게. 이게 자꾸 이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나는 이걸 넣어뒀는데 실제로는 이게 자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작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주기가 원래 이게 주기였는데 주기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1kg, 2kg 소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게 이제 왜곡으로다. 2차, 4차 왜곡으로다.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0dB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30에서 40dB 조그맣게 소리가 나온다는 건데 그걸 좀 무시를 못해요. 근데 원래 스피커는 이게 다 조여져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무미콘 스피커는 그래요. 또 저걸 없애주기 위해서 또 쇼팅링이 필요한 거예요. 또 쇼팅링이 있으면 줄어들어. 예, 이런 영향들이. 쇼팅링이 없으면 이게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소리 물건을 갖다.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기 저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영어로 하면 릴럭턴스 폴스라고 해요. 릴럭턴스 자기 저항. 전자석이 같은 거. 그 자기장도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어 하거든. 이 붙어있는 상태가 제일 안정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붙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인력이 잘 나오면 정리가 들어가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종합을 해보면 전류 왜곡을 없애줄 때는 전류 왜곡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덕턴스 왜곡도 없애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쇼팅링이 참 중요하니까 특히 코일 방식이. 그 다음에 그 복원력을 앞으로 나갈 때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 대해서 당기는 힘도 동일해야 되는 거고 부동력도 위로 밀어내는 거 아래 밀어내는 힘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코일이 센터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자기배로도 있잖아요. 위아래로 있잖아요. B필도 자기장이 똑같은 힘을 형성해서 돼요. 근데 그게 결론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계하는 거. 그러면 굉장히 뭐 설계를 잘 쓰면 프로그램 가지고 잘하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이거 다 잘할 수 있어 이거. 이런 것들은 워낙에 뭐 설계해주는 프로그램, 측정 프로그램 잘 되기 때문에 이거 설계는 아주 껌이에요. 껌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거는 진동판을 넣어요. 여기 진동판. 자기배로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내가 스피커 설계회사에 있는 사람 손들어도 스피커 제조사, 유닛 제조사 이런 거 하지. EX를 한다고 반드시 대답해야 될지. 저렇게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설계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돼가지고 있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진동판 일로 가보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져. 이제 농구 이쪽은 거의 한 90%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하시는. 그리고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카피 다 돼요. 남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했네 뭐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이스콜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이스콜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계속 밑으로 쳐지죠 이렇게. 얘는 점점 커주는 데 있잖아요. 얘는 밑으로 계속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보이스콜 위치가 안 맞으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보이스콜 위치가 안 맞는 거는 더 안 맞는 경우는 있잖아요. 저렇게 외부에서 힘을 안 주더라도 지가 튕겨 나가버려요. 더 어긋나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주냐고 하면 요게 내가 이제 야외용 스피커라든지 특히 카 스피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문 탁 닫으면 이렇게 하거든. 문을 탁 닫으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껐다 갔다 시키면 또 성이 있는 거야. 외부 조금이나 충격을 가면 한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지. 이 스피커가 그래요. 스피커가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 이렇게 갔다 갔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 F는 BLI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B하고 곱하기 L 곱하기 I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여기 전류하고 있잖아요. 전류하고 위치 사이가 있잖아요. 그 변이 사이가 있잖아요. 변이 사이가 나중에 이제 위상차가 없다고 하면 이게 스피커가 안정된 쪽으로 가는데 F0가 넘어서는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스피커가 60Hz 이상 되죠. 그렇게가 돼버리면 이게 위상차라는 성질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그 BL이 작은 쪽 있잖아요. BL이 작은 쪽. BL이 작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 BL이 작은 쪽이 어디겠어요? 가생이잖아, 가생.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BL이 큰 쪽은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스콜 위치가 안 맞더라도 점을 내주면 있잖아요. 서스펜션 내주기 나오면 자꾸 안쪽으로 가요.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되게 좋은 성질이죠. 여기 있는 것도 이러려고 저주파수 넣으면. 그런데 이제 이게 고주파수 F0로 넘어가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놈들이 튀겨 나가려고 튀겨 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탁 대주면 띵, 조금만 탁 대면 띵 이렇게 튀겨 나가려고 그런다. 이게 무빙 코일 방식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BLI라는 요 공식에서 나오는 원천적인 거예요. 여기 BL하고 I가 서로 위상이 틀어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로 듣는 것들은 어디입니까? F0 이상인 거죠. 0.2 이상을 주로 듣잖아.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특히 그쪽에다가 있잖아요. 내가 점점 부스트 시키라고 60을 듣다 그러면 70에서 82km 확 끌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지금 되게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충격이 확 튀겨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튀겨나가려면 잡아주는 것들은 서스펜션을 강하게 설계하면 되겠지. 꽉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튀어나갈 거잖아. 웬걸? 서스펜션을 강하게 해주면 어떻게 일이 생겨? 점이 안 나오지. 그런 스피커 누가 쓰나? 우리 점이 안 나오는데 대신 내구성은 좋아요. 너 집에 가라 그러지. 그런 설계를 했다 그래. 점도 잘 나오다 보면 잡아주는 것들 부드럽게 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불안정한 상태, 더 불안정한 가는 거예요. 점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가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 많이 나오는 방식, 질량을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도가 떨어지는 걸 소리가 작게 나오는데 너도 집에 가라 그러지. 그런 소리가 나잖아.
이거는 스티프니스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부드럽게 가는 거죠. 그러면 복은 스티프니스 조절한다는 말은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복은 부드럽다는 말은 땡기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상태로 흔들리게 돼요. 요탁 치면 이렇게 가는 거고 탁 치면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게 이 그림이 설명해줘요. 이게 집에서는 홈 스피커일 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도 외부 진동은 없잖아.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90년대 때 미국 독일에 있는 A사, 독일 A사는 다 알지? 맞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현상이 90년대 때 발견돼가지고 자동차에서 이걸 보는 게 이제 그때 루틴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치? 그래서 보지도 않았어. 이걸 몰랐거든. 이게 바이프케이션이라고 해요. 바이프케이션. 한쪽으로 튕겨나가는 현상. 옛날에 유니들 테스트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 그러면 한 레벨에서만 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m 1와트에서만 쟀다고. 절대 1와트 그 1와트 출력이 스피커의 성능을 다 이해해주지가 않아요. 스피커는 비선형 시스템이야. 비선형이라는 말은 레벨에 따라서 특성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맨날 1와트에서 듣다가 1와트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보고 주파 특성이 이런데 괜찮아. 이런 특성이 10와트에서 나오게 30와트 나오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린색 있잖아요. 요 녀석 뒤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치? 마우스를 가지고 할게요. 요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특성이 있고 있잖아요. 얘는 그냥 스피커 받아서 윅 잰 거예요. 윅.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예열을 해가지고 전격에서 있잖아요. 30와트면 30와트, 뭐 40와트 해가지고 핑크 도지 사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걸 사가지고 열받게 만든 다음에 재주면 이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빨간 거하고 그린색이 같은 스피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리 완전 다르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다 이게 그린색 스피커를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저기 편하니까. 언제 내가 뭐 1분 동안 예열을 해가지고 저걸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재줘야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차가운 상태로 스피커로 음악을 듣습니까? 계속 음악을 들어보니 당연히 열받죠. 그렇죠? 내가 야외용 스피커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1와트에서 측정하면 되겠습니까? 난 늘 쓰는 건 200와트, 300와트인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로 듣는 제일 좋은 것들은 전격에서 되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어요. 전격. 업체가 2와트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게 몇 와트요? 그게 전격이거든요. 내가 100시간 틀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게 얼마냐고 그러면 그건 제조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30와트인데요. 그럼 30와트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1분 동안 예열시켰다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빨간 게 나오고 재밌는 거는 이게 쑥 솟죠. 큐값이 완전히 다르죠. 요거 큐하고 이거는 큐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 특성이. 근데 이게 허접한 스피커일수록 이 차이가 더 커져요. 좋은 스피커는 1, 2dB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허접한 스피커는 4, 5dB 가까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성능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런 거 갖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파워 컴프레션, 파워 압축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성능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 특성이 2dB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게 이제 이해가 해줄 수 있는 맥시멈 층. 아까 저 소노다인 허진 사장님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 스피커가 분할 진동이 없다면 있잖아요. 사이즈가 정해지죠. 사이즈가 정해지면 아까 KA라는 게 생긴다고 했죠. KA 그쵸? KA가 정해지면 딱 지향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1인치야. 그쵸? 이 주파수별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인치인데 10kHz를 내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지향성이 얼마가 되냐고 하면 1인치다 그러면 10kHz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고 하면 90도 정도까지 틀리죠. 90도. 90도까지는 거의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90도까지. 굉장히 넓죠? 90도. 이쪽도 90도가 될 거니까. 그러면 요 사이는 거의 무지하게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8인치예요. 8인치. 8인치 1kHz야. 쭉 올라가 보면 얼마 나옵니까? 100도 나오죠? 그렇죠? 8인치 1kHz.
이거 8인치 미만을 쓰게 내리면 있잖아요. 이게 100도 정도까지 이렇게 가지면 거의 무정.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주로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 2kg, 3kg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리고 3kg 여기잖아요. 3kg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5인치 정도 되는 거 볼게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한 40도 나오죠. 그렇죠? 40도까지는 커버리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 더 넘어가면 이제 쑥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스피커 사이즈가 정해지면 있잖아요. 지향성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분할 진동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투웨이를 해가지고 내가 옆에도 정면 음성이가 유사하게 나와주려면 있잖아요. 함부로 어느 뭐 2kg, 3kg 내가 함부로 정하면 안 돼요. 이쪽에서 날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방사 특성을 봐서 이거에 비해서 몇 데시벨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3데시벨 이상이 떨어지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데시벨 이하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하는 게 제일 지향성의 컨트롤 제일 높다는 거죠. 지금까지 혹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스피커 만들 설계한 사람은 잘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옆에는 지향 특성 안 봐요. 영도에서 쟁도 있잖아요. 요거만 두 개만 가지고 똑같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3kg, 2kg, 3kg. 에이 3kg.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날아가는 음색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만드는 거예요. 왜? 보지를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사이즈가 정해지면 이런 거 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6.5인치 2kg, 5인치 3kg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8인치가 더 낮게 해야 돼요. 8인치 같은 경우에는 토해가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3W로 가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제 힘은 여기 매운거 드는 거죠. 여기 코일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이거는 콘 타입인 거예요. 이거는 돔 타입이고 이거 힘은 여기 가상에만 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 이걸 콘 쉐입이라고 해요. 돔이라고 해요. 돔처럼 생겼다. 트위터는 있잖아요. 힘은 보스 코일이 가상에 붙어있죠. 가장자리에 붙어있죠. 그리고 우퍼 스피커 콘은 힘이 안쪽으로 준다고. 바깥쪽으로 주느냐 안쪽으로 주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이게 힘을 여기만 얘 같은 거 여기만 주기 때문에 이게 빨간 게 앞으로 올 때 파란 건 뒤에 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소리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빨간 게 고압일 때 파란 거는 저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리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액턴스라는 것이 아무 음향으로서는 있잖아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를 그냥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죠. 우퍼 스피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벅버벅 움직이는 소리 아무것도 안 나가죠. 그럼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얘는 열심히 진동을 하는데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렇지. 그게 되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이상했나? 그거는 우리가 여기 만약 공기 알갱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공기 알갱이가 여기서 앞으로 뒤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리동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동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있잖아요. 밖에서 들고 목욕탕 바가지 들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 저 끝에 파동이 가나 안 가나 천천히 밀면 소리가 물이 있잖아요. 옆으로만 샥 가고 이때 땡기면 이렇게 샥 가고 이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저 파동이 안 나가 소리가 안 나가. 네, 모든 음향하고 목욕탕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 그냥 자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이게 소리랑 똑같을 수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동판 부분인데 이 보면 이제 주파 특성인가 주파 특성이 쭉 가다가 푹 꺼져버리죠. 이게 왜 가다가 주파 특성이 쑥 꺼져버리면 여기 안 나오고 막 이러죠. 저희 SPL이 주파수 넣는다는 거니까 저게 이제 분할 진동 때문입니다. 이 주파수에서 소리가 나오겠어. 이게 앞을 갈 때 뒤로 가죠? 그렇죠? 여기가 앞으로 갈 때 여기는 뒤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 있잖아.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자리동하고 있다고.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주파수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렇게 생기면 안 돼. 그런데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AL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분할 진동이 안 생겼을 때 이게 흰 거 보는 건데
요 튀는 걸 보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쏟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내부 댐핑이 굉장히 없는 물질이에요. 룸으로 치면 벽이 전혀 흡음이 안 되는 데 목욕탕 같은 상태라고. 픽픽 쏟죠 이거. 이런 거 있으면 소리가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여기도 있죠. 이거 전체가 앞으로 가면 얘가 뒤로 가고 그러면 와 요렇게 많은 면적이 앞으로 움직이는데 뒤로 오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리 좀 나겠는데요? 이게 진짜 제일 안 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는 도너스 형태의 면적이고 있잖아요. 하나는 가운데 이제 이게 동전처럼 생긴 면적이잖아요. 이 도너스 형태의 면적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파이알 제곱을 해가지고 파이알 2의 제곱 빼기 파이알 1의 제곱 해가지고요. 파이알 1의 제곱 해주면 이게 이 테두리 면적이 다 찢어가 종이를 붙여봤을 때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는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 있잖아요. 역이상 성분이 확 튀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이상하고 역이상이 같아져 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소리가 이제 쑥 꺼져 버립니다. 소리가 안 난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운동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이 안 듣는 관계는 안 보는 걸로 알겠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희한하네. 그래서 이게 남들이 다 앞으로 움직일 때 뒤로 움직이는 녀석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면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죽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 여기상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애니메이션을 다 보여주거든요. 안 보여줬으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이 여기상 성분이 요 밑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오게끔 하는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돼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유닛에 대해서 한번 예제로 한번 볼게요. 하나는 페이퍼예요. 페이퍼? 우리 홈 타입이 되고 있죠. 이 힘은 여기서 두겠지 이렇게 있지. 하나는 똑같이 생기는데 이 재료만 마그네슘으로 바꾼 거예요. 마그네슘 바꾼 금속성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속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겠어요. 이게 내부 댐핑이 굉장히 적다고 소재가.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평판이에요. 평판. 얼마나 평판이면 소리가 떨어지는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퍼콘이에요. 이렇게 쫙 제가 영도 특성은 이렇게 나와요. 상수선은 이렇게 떨어져. 이게 그게 나쁘진 않죠. 영도 상수 특성에서 보면. 그런데 마그네슘 콘이에요. 쫙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도 쏙쏙쏙 튀죠. 주파 특성이 쏙쏙쏙 튀죠. 이 공진이 여러 개 튀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수도 특성이에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 소리가 이렇게 상승지만 이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진짜 쓰고 있는 거 지금 마그네슘 많이 쓰잖아요. 이 마그네슘이라는 말은 요렇게 쏙쏙 튀어주면 이게 금속성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소리가 차갑게 뭐 느껴지고 막 이렇게 툭툭 튀어요. 저걸 다 댐핑을 시켜버리자면 그러면 얘가 금속성이 잘 몰라. 근데 좋은 것들은 얘는 여기서부터가 요렇게 이렇게 분할 진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쫙 올라가죠. 요까지 쫙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 이게 마그네슘이라는 게 밀도가 높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첫 번째 공리는 저 높은 쪽이 시작해요. 높은 지점에서.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개그 프로나 쇼 프로 같은 거 보면 이게 사람이 헬륨가스 마시면 에스처럼 목소리가 바뀌죠.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바뀔까요? 음전달 속도가 바뀌어버려요. 헬륨이 음전달 속도가 1초에 340m가 저부터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C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가 높아져 버리는 거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요거도 이제 전달 속도가 있잖아요. 옛날에 페이퍼 같은 경우는 밀도가 나기 때문에 좀 늦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제 보스쿨 힘을 팍 주면 이 전달대가 가거든요. 이게 천천히 갔다고 이렇게. 또 다시 맞고 이렇게 천천히 오고 나가는 거하고 맞는 거 사이에 모드가 생겨가지고 분할 제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km부터 시작되는 놈이 마그네슘이니까 팍 전해주면 빨리 확 간다고 빨리 오죠. 빨리 갔다 빨리 오니까 공연 주파수 부분이 저 위쪽에서 있잖아요. 10km 막 이런 데서. 그래서 요 대역이 있잖아요. 처음에 평탄한 대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퍼로 서면 좋은 거죠. 우퍼로 서서 이 잘라버려 이렇게. 그러면 요거보다는 이거는 여기서부터 출렁이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km 구전합니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그렇죠. 예, 그런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시라는 거지. 이렇게 팍팍 튀는 것들은 이게 진동판 자체 소재가 뱅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튄다. 그런데 평판의 진동판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엉망진창. 우리가 지금 천장 스피커 있는 거 있잖아요. 허접한 거 있잖아요. 평판형 있잖아요. TV에서는 평판형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보면 돼요. TV 스피커 뭐 이런 것들. 진동판이 납작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거기서 좋은 소리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부동 방식이 모빙 코일일 때, 코일 막 이런 거 줄 때, 전체 다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전형이다, 평판 다 스키다. 그런 상관이 없어요. 힘을 전체 다 주기 때문에 이게 뭐 콘이든 평판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이런 운동 있죠. 이렇게, 응? 이렇게 운동하는 거지. 요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 이게 아마 한 1km부터 생기는 거예요. TV 스피커 한 2, 3km부터 생기게 될 때. 그래서 소리가 엉망이에요. 볼륨 키우면 더 엉망인 거야. 야, 소리가 이상하다 좀 키워봐라 그러면 더 엉망인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자막으로 나오죠, TV. 소리 안 들어도 돼.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게 평평한 여기서까지. 운전자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야.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댐핑이 안 되기 때문에 쏙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미 분할제동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분할제동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똑같은 사이즈의 세 개는. 그렇게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처럼 쭈삣쭈삣하지 않죠? 이거는 댐핑이 된 거예요. 테이프에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스피커를 툭 치면 툭툭툭 소리 나죠. 이거는 치면 마그네슘 소리가 나겠죠? 어떻게 나지 마그네슘 소리가? 마그네슘 소리 나?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알루미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 공진의 그 분할 상세, 진동. 예, 분할 진동 이게 상세가 그게 그러니까 압력이 높고 낮은데 이렇게 섞여서 상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파동이 섞여서 상세? 이거요 지금? 분할 진동이요? 네. 무슨 그래프? 아까 캔슬레이션? 네. 캔슬레이션은 압력이 서로 상세가 되는 거겠죠? 압력이 예, 고압하고 저압이 같이 버텨가지고 그 사이에서 공격을 빨리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그림이었어. 예, 전에 어떤 그림? 도넛처럼 나와요. 이거요? 아니 그 전에. 왜? 네. 여기서 뭐가? 파라데하고 그 적색인자하고 사이에서 상세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면 상세가 아니고 에너지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피커 거기 있으면 공기를 밀어내고 그 공기는 그 앞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고 해서 나한테까지 에너지 전달해야 돼. 그래 내가 소리 들릴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이리로 오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빠를 텐데.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 거리가 그 정도인데 그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파동이 서로 상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공기가 그 정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거는 현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거기서는 매스가 있잖아요. 매스 이동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공기가 이렇게 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액턴스로도 나타나요. 엄청나게 저게 빠른 이동인데 실제 관성계에서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 정도는 굉장히 또 낮은 주파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100Hz, 200Hz 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가 있잖아요. 자리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까 여기서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자리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파만 간다. 예, 저주파수만 거든요. 고주파수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 얘가 이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방향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금방 빨리 바뀌니까. 아까 있잖아요. 내가 좋다. 목욕탕 얘기했잖아. 목욕탕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물 이렇게 다 나와 이렇게. 빨리 해도 이렇게 된다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겠죠. 너무 빨리 하면 이게 앞으로 나간다고. 지금 천천히 할 때 이게 물하고 있잖아요. 이게 물성이 다르잖아요. 물하고 이제 약간 다르잖아요. 이제 공기성에서 본다고 하면 100Hz, 200Hz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질문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있잖아요. 어디다가 내가 댐핑을 해야 될지가 다 나옵니다. 많이 이 부분이 보면 요거 딱 찍어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막 움직이는 부분이 크게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댐핑을 해야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파는 분석을 해보면 있잖아요. 어디다가 내가 지금 댐핑을 해야 될지, 어디다가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딱 이거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막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주파수를 딱 클릭해가지고 이 주파수 운동하는 거 보여줘봐 하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마다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 탁 찍으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보이고 이거 탁 찍으니까 여기가 확 크게 움직이죠. 두 개가. 그렇죠? 그럼 그거 딱 거기에다 댐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건 다 돼 있어요. 아까 애니메이션이 좀 좋았을 텐데 내일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약간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있잖아요. 댐핑이 잘 돼 있잖아.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서라운드 쪽이고 요쪽이 잘 안 되잖아요. 이쪽이 그렇죠. 이쪽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물성 그 자체, 마그네슘 그 자체. 이 펴펴펴 솟아 있단 말이에요. 마그네슘 그 자체가 댐핑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을 여기다가 이제 댐핑을 뭐 칠해주거나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그네슘 소리 같지가 않아 이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진동 부분을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진동 스캔 해가지고 다 보면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다가 댐핑을 시켜줘야 될 때 어디서 불안 이동이 생기는지 다 나와. 남들이 다 앞으로 움직일 때 어느 부분이 뒤로 움직이고 이게 소리를 까먹고 얘는 소리를 갖다가 내가 내주는지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와. 그래서 그걸 찾아주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찾아줬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성질을 해주려면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소재를 만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라. 이거 뭐 내부 손실을 얼마 정도 하고 연율 얼마 정도 하면 되겠네라고 나오는데 그런 소재가 지금 없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데 그럼 그런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지면 소재공학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가 약한 거예요. 소재 연구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 잘하죠. 지금 중국에서 잘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원천기술 연구를 안 해요. 지금 소재 연구는 항상 어디서 믿었습니까?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요. 다 사오죠. 유럽에서 사오죠. 미국에서 사오죠. 일본에서 사오죠. 다 사와가지고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소재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제일 힘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요새 좋은 장비, 좋은 해석 툴 다 할 수 있어. 근데 소재는 뭐 장비가 있나?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소재 확 만들어주고 가겠어요, 지가? 이게 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진동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진동 부분이 어렵다. 아까는 구동 부분은 좀 쉽다. 진동 부분은 좀 더 어렵다. 그래서 진동 부분은 해석까지는 쉽다. 원인 찾는 거 되게 쉽다. 그런데 소재는 어렵다.
다음에 내구성을 볼게요. 내구성. 이 스피커라는 게 아까 이야기를 했죠. 레벨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다른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 습도에 따라서도 달라. 온습도, 시간 다 달라. 시간에 대해서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했잖아요. 지금 듣는 거하고 1시간 뒤에 듣는 거하고 내년에 듣는 거하고 내년에 듣는 거 또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해요. 에이징. 근데 그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 내가 어떤 음악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게 또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게 또 달라져. 자동차 길들이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게 왜 생기냐? 왜? 그거는 바로 점성 때문에 점성. 우리가 복원력 하면 딱 생각하면 뭐냐? 복원력 하면 탄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스프링 내리니까, 그렇지? 그런데 스프링만 있으면 제어가 안 되죠. 탱 소리가 이렇게 나겠지. 딱지처럼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와서 딱 정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점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점성이라는 성질들이 이게 온습도 시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골때리는 거예요. 진동고 소리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 관련인데 이쪽도 소재가 굉장히 무시 못해요. 탄성하고 점성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온습도 시간에 대해서 잘 안 바뀌는 걸로 갈 건지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 있잖아요. 스피커를 내가 이렇게 샀어. 좋아. 스피커 샀어. 얘를 사서 있잖아요. 바로 쟀어요. FJ로 보니까 50Hz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얘를 갖다가 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1시간? 12시간? 아니면 10분만 해도 돼, 10분. 그때 2분이었나? 2분? 2분 동안 있잖아요. 저주파도 걸어가지고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가 재면 있잖아요. 이게 싹 이렇게 바뀌어요. 그걸 맨 처음 과정 길들이기라고 해요. 브레이크 인이라는 과정이에요. 2분만 흔들어 주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엄청 시대 바뀌어요. 왜 바뀌냐는 거지. 스피커 만드는 사람을 알 수 있어. 처음에 뭐 본딩, 뭐 조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화되어 있다가 시작하면 이제 빠개지면서 있잖아요. 이게 조직이 풀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첨단성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이가 크면 갈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이렇게. 옆자리 그렇거든요. 복원되나요? 그대로. 여기서 원래대로 안 가요. 그래서 어떤 내가 스피커를 잴 때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나온 상태로 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갖다가 그 상태는 그때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올 때 그 순간밖에. 내가 들 때는 이제 그걸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재야 그게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스피커 성능인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스피커 바닥이 바뀌는 게 다 달라요. 푹푹 바뀌는 놈이 있고 좀 덜 바뀌는 놈이 있고. 그게 이제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게. 특히 이거는 이제 하이엔드 쪽인데 있잖아요. 길들이기는 반드시 하라고 돼 있어요. 저게 많이 움직여야 되겠잖아요. 저주파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 출력이든 전기 출력이 2분이든 간에 걸어가지고 막 흔들어진 상태에서 딱 재보면 이게 싹 박혀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업체에 데이터 시스템 저님, 그 업체한테 물어보세요. 귀찮아. 뭘 또 2분 동안 또 이걸 해. 나오라면 윅 해가지고 그래 가. 이렇게 돼요. 그랬죠? 생산 관리상 그런 네. 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내구성 두 번째인데 길들이 처음 있잖아요. 처음에 1분, 20분 있잖아요. 요 사이에 확 바뀌죠 이렇게. 그쵸? 맨 처음이 쑥 바뀌죠. 저게 길들이기가 아니라 저건 에이징하고 다른 과정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에이징하고. 그래서 이걸 저 다르다. 그냥 길들이기는 이거 필요도 어쨌든 에이징이라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파란 것처럼 바뀌는 게 있고 빨간처럼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은 스피커일까요? 질문. 자, 파란 스피커가 나는 더 좋은 스피커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협조 좀 해주세요. 졸립잖아. 손이나 들려. 그럼 빨간 거. 파란 거. 쪽팔리니까 빨리 내리세요. 빨간 거죠, 빨간 거. 안정화되잖아요. 저 파란 거 전화서 그러면 하염없어 계속. 저 제일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빨리 안정화돼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특성을 계속 이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소재를 어떻게 쓰냐 되는 거예요. 아까 스파이드 같은 경우,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우리가 쭈글쭈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늘어나면 쭉 펴지죠. 중간에 쭈글쭈글 돼 있고, 그렇죠? 이게 쭉 펴지면 이 조직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바뀌고 다 직조 형태로 만들거든요. 요게 골때리는 거예요, 요게. 나게 옷을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늘렸다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 직조 형태잖아요. 이렇게 늘렸다가 놓으면 요게 원래대로 잘 되겠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스피커 있잖아요. 이거 눌러놨다가 있잖아요. 놓잖아. 그럼 원래대로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레이저 변경이 어째요? 거의 1시간 뒤에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눌러놓으면 있잖아요. 스파이더 사람들가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엄청 걸릴 거예요. 그게 히스테리시스라는 거지. 이게 음질을 굉장히 까먹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개도 마찬가지거든. 그 스피커 아까 자개 있잖아요. 아까 전자석, 영구자석하고 전자석의 상호작용, B하고 L에 꼽으로 해가지고 구동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쵸? 그렇지. 근데 B는 영구자석이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영구자석 회로 만드니까 전자석이 문제인 거야. 전자석이 뭐예요? 내가 전기를 탁 끌어주면 전기장이 자기장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전기장에서 전류를 탁 끌어주면 자기장도 싹 없어져야 되지. 그럼 진짜 내가 전기장을 전류 탁 끌어주면 이게 자기장이 확 없어질까요? 안 그래 이게. 그것도 히스테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이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자기 원래대로인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길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음질을 가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탁 주면 네가 딱 운동하고 빼면 탁 서고 막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자개든 운동계든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적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점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점성 생기는 건데 이거 스티프니스야. 그럼 처음에 F0가 F0. 처음에 스피커를 샀어. 뭐 F0가 뭐 예를 들면 40Hz네? 계속 트는 거예요. F0 때 보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F0가 15분 간격으로 쟀는데 조금 변이가 작을 때 되는 거예요. 변이가 커지면 있잖아요. 큰 소리를 내주면 있잖아요. 잘 안 줄어요. 스티프니스가 안 주는데 여기 작은 변이에요. 여기. 이것도 점성 때문에 생깁니다. 또 점성 때문에 생기는 또 문제죠. 온도에 관련 온도. 자, 60도나 20도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움직일 때, 앞에 3위로 움직일 때 복원력이 5N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뒤로 3위로 움직이면 이거는 좀 더 세죠? 이거는 이제 12N 되는 거냐. 그러면 뒤로 움직일 때는 딱딱하고 앞이 좀 부드럽게니까 좀 위로 튀겨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성질이 있었어. 그건 내가 마이너스 18도로 가져갔어요. 요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라 마이너스 18도 야외에서 이제 뭐 겨울에 공연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는 앞으로 1mm 움직일 때는 이렇게 뭐 복원력이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뒤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mm 가니까 복원력이 10으로 갔죠. 더 움직이니까 확 올라가죠. 뒤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딱딱하다고 밑으로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온도 마이너스 18도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저때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돼? 변이가 어떻게 되지? 그걸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가 다시 온도를 20도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없어져. 그럼 또 멀쩡해지는 거야. 이게 골 때리는 거지. 내가 자동차에 그렇죠? 알레스크를 타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소리가 이상하게 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차고지를 집에 가져왔더니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 놔놓으면 다시 원래 들어온 거예요. 아까 같은 일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스피커가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지. 알레스카 듣는 사람들은 야외에 듣는 사람들 아주 웃기는 거지. 추운 데서 완전. 근데 야외 공인형 스피커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느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있잖아요. 온도가 이렇게 바뀌죠. 마이너스 30도에서 7도로 바뀌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스피커 공진 주파수가 있잖아요. 400Hz에서 여기는 100Hz로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어요. 온도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안 좋다고. 차라리 폼으로 되는 서라운드가 더 적죠. 변이가. 하지만 이거 임프레그네이트라는 직조형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타일 되어 있는 서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점성 때문에.
더 재밌는 거 이야기해 주자면 이게 이제 기공 스피커예요. 포트 스피커예요. 포트 스피커. 포트 스피커 우리가 튜닝을 잘했어 하면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튜닝이 잘 돼 있어요. 아 베스트죠. 여름에 들으면 있잖아요. 이게 튀는 거 이렇게. 음속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치? 아니 매직 상태가. 그러다 겨울이 되면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되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요. 빨간 컵으로 갔다가 이 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포트 공기 주파수고요. 이거는 유니 공기 주파수예요. 이게 20도일 때는 서로 딱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까만 컵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음속이 달라져 버리면 서로 이렇게 뿌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다른 데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스피커에서 포트 방식으로 설계하면 있잖아요. 튜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포트 튜닝 주파수는 포트 튜닝 주파수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라는 물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온도에 따라서 이게 밀도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 음속이 다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튜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에어컨디션을 써요. 야외에서 어떻게 해, 에어컨디션을. 실내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클로즈드 박스 타입 샵을 놨는 거지. 포트를 내가 야외에서 자전거에 다는 뭐 스피커나 뭐 이런 스피커다 그러면 차라리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좀 낫죠. 공기 물색이 많이 안 바뀌는 대신에 이제 그 패시브 라디에이터에 이제 그 스티픈 시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온습도에 따라서 그게 많이 안 바뀌는 재질로 하면 차라리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기본보다 훨씬 나은 거지. 근데 야외에서 형님이 만들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F0가 어떻게 바뀌고 이거는 이제 공기 주파수가 막 바뀌는 거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이게 온도가 있잖아. 온도를 내가 이렇게 했다가 탁 떨어뜨렸다가 훅 올렸다가 이렇게 되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다가 있잖아요. 이게 넣어놓고 있잖아요.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변이가 작아지고 커지고 있잖아요. 앞쪽으로 튕겨나는 뒤로 튕겨나는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마이너스 15도일 때 아까 뒤가 딱딱 앞으로니까 앞으로 확 튕겨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현대자동차도 아시겠지만 그 지도에서 꺼내가지고 상온 상태에서 뭐 1시간 동안 방치기 싸고 재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나만 하는 거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내가 보고 싶은데 다시 60도 이 선을 다시 보는 거 20도 선 이거를 이거 뭐 재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쟁차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아실 거고. 다음은 이제 이음인 거예요. 이음. 우리가 지금 좋은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구동부가 잘 설계가 돼야 되고, 그렇죠? 보습골 위치, 서스피치 합격이 다 돼야 되고, 두 번째 목이 진동부가 다 설계되어 있고, 꾸란 진동은 잘 제어가 잘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내구성이 들어있다. 파워가 바뀌면 안 돼. 네 번째는 이음인 거예요. 잡소리. 노이즈, 잡소리. 이건 내가 설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설계는 잘했는데 공장이 성공될 때 문제인 거지. 물론 설계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QC에 관련된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 이게 뭐 이렇게 탁탁탁 치는 게 어디 있어요? 바닥을 치는 게. 이거는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본드가 있잖아요. 서라운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 툭툭툭툭. 위로 갔다가 툭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긁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서 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서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가서도 딱딱 주기가 딱딱 나오죠. 그렇죠? 그냥 이게 찾기 쉽다고 이런 거예요. 이건 거의 찾기 어려워요. 이것도 찾기 어렵고. 이걸 찾는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톡톡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계보면 좀 알지. 이거는 특히 에이징이 걸린 거 있잖아요. 에이징이라는 게 아까 뭐냐고 하면 계속 갈수록 있잖아요. 서스펜션에 포근력이죠. 땡기는 힘이 계속 줄어드는 과정이 에이징인 거야. 에이징이 뭐야 우리말로 하면? 노화죠 노화. 늙어가는 거야. 피부가 이렇게 쭉쭉 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력이 하는 거잖아요. 보톡스 맞는 것들은 다시 스티프니스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화가 되면 요게 있잖아요. 잡아주는 힘이 점점 적어지겠죠. 그럼 밑으로 잘 치겠지. 지구주구 이렇게 해서. 특히 큰 스피커가 돼.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갭을 내가 충분히 확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에이징 걸린다는 말이 6개월,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항상 그 마진은 확보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거. 두 번째는 요거는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어느 특정한 레벨에서만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5W까지는 안 생기는데 6W도 딱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레벨 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형 테스트를 할 때는 레벨을 굉장히 잘 쳐야 돼. 뭐 10W 하라든지 아니면 정적은 돼야 되는 거죠. 정적은. 작은 데서 재면 실제로 소비자들은 더 크게 하는데 이건 전격이 10W인데 5W에서는 이게 안 쳤다고 6W도 쳤다고 하면 제조사에 5W 민트를 하고 싶겠지.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예를 들면 5W에서는 안 생겨 6W 생겼어. 그런데 예를 들면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4W에서 생기겠죠. 에이징이 걸려가지고 보건력이 떨어져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5W에서는 안 생기는데 6W가 되면 탁 떨어지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레벨이 주변이다. 요거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뭐 저런 스피커를 누가 만들 거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 생겨요. 이런 거 뒤에 또 많더라고 생각보다. 왜 많냐고 하면 요거 있잖아요. 밀어내주는데 이게 밀어내주는 이제 그 자석의 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그 자석 밀도로 재보면 조금 달라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운데 폴피스 위에 있잖아요.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상판이 있잖아요. 그게 딱 센터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수동 공격이죠. 아줌마가 푹 뺄 때 옆으로 조금 빼면 한쪽으로 휘치거든요. 그럼 이쪽은 간격이 좁고 넓잖아요. 그러면 힘 자체가 달라. 그럼 한쪽은 세게 밀고 작게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휘겠죠. 첫 번째 그겠고, 두 번째는 진동판에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이쪽에는 뭐가 이거 터미널이 있잖아. 이쪽은 없죠. 그럼 이쪽이 좀 더 무겁겠죠. 그럼 무거운 놈이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세 번째, 여기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잡아주는 서라운드하고 밑에는 스파이드 있죠. 그렇죠? 요게 복원력 땡기는 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빨리 땡기는 세게 땡긴다 그러면 세게 땡긴다면 만져가지고 또 이렇게 된다. 무게에 따라서도 다르고 구동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복원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른 거 이게. 그래 이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설계 잘해주지 않은 데서. 특히 스피커가 커질 때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퀴지. 이거 이제 스피커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 뒤에 이제 바이닝 포스트 이제 터미널 단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새는 것들도 아주 무시 못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소리를 크게 듣잖아요. 굉장히 고압 형성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스피커가 내줄 수 있는 최고, 이 유닛의 최고 큰 변이 있죠. 예를 들면 40Hz, 50Hz 있잖아요. 50Hz가 붕소리가 나나?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통 내에는 굉장히 강한 압력이 형성되게 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폰 가지고 싹 스캐닝을 하는 게 있잖아요. 소리 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 나사 부분 있잖아요. 뒤에 터미널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코 내는 부분에 새는 게 다 발견돼요. 그렇게 찾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어려워. 이거는 요렇게 하면 소리 안 나다가 이렇게 하면 소리 나고 세워놓으면 소리 안 나다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 안 난다가 내일 좀 소리 나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클리는 공정밖에 없어요. 클린 공정. 낙대민한테 잘해주고 클린 공정. 중국이나 베트남 아가씨들 머리 이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방법이 없어. 클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THD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아까 THD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왜냐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마이너스 80dB밖에 안 돼. 마이너스 80? 아까 탁탁 치는 거 있죠. 이거는 크게 나오지. 그 외에 있잖아요. 불 켜고 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그럼 마이너스 80이면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무향실 진짜 잘 만들어진 무향실 있잖아요. 그 레벨이 25dB? 그쵸? 이거 된다고. 그리고 독서실 굉장히 조용한 거 있죠? 누가 짝깍하면 아이씨 이런 정도로 그게 30에서 35 정도 돼요. 그러면 그냥 30 정도로 볼게요. 30.
여기는 훨씬 더 커요. 지금 30dB 정도로 본다고 하면 거기서 80을 더하면 110이죠. 그러면 마이크에 110 정도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도 하려면 이것도 한 10dB 높아야 되니까 그럼 120 정도 내야 된다고. 120 정도가 마이크로폰에 들어와줘야 겨우 거기서 이음 정도가 깨끗 보이는 거예요. 저걸 우리 사무실에 잴 수 있을까요? 연구실에서?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도 웃긴 거는 저게 귀에 너무 잘 들린다. 잡소리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잘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음이라는 계열은 이제 시간적으로 빨리 뭐가 깔딱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이름 터빈이 돌아가겠죠? 터빈이 돌아가고 웅 돌아가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조그만 모래가 하나 들어가서 가면 소리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는 이 터빈 소리에 비해서 마이너스 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잘 들린다는 사람들이. 이 잡소리를 들린다. 뭔가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뭔가 급격하게 뭔가 탁 바뀌는 게 있으면 사람은 그 시간적인 미분치 있잖아요. 시간 차이에서 뭔가가 시간 차이에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크기가 아니고 변화율에 대해서 더 민감하더라고요. 미분, 변화율이 미분이죠. 그렇죠? 그게 더 민감하죠. 근데 그 에너지는 되게 작아. 근데 이게 잘 들려. 그게 잡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재야 되는데, 요게 만만치가 않아요. 쟤는 그 자체 행위가. 그래서 라인 연습이 필요한데 깔지를 못하는 거. 이게 라인이 무형실 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미쳤지. 그럼 생성 라인을 무형실 했다 그러면 그래서 막 바로 나가겠어. 누구 무형실 라인 지는데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까냐라는 거예요. 깔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그래도 또 사람들은 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아가씨들 그냥 앉히는 거야. 야, 저런 나 앉아 그냥 니 들어봐시. 윗 가면서 윗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음은 레벨 디펜던트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가씨들한테 야 이거는 이번에 100W니까 100W로 윗 들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 아가씨 바로 사망하고 안 나옵니다. 회사에. 작게 들어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TASR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미친 사람이고 세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아마 밤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아마 안 가면 맨날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기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런 굉장히 노이즈라는 거 있잖아요. 이 현상 그 자체 갖고 있는 허들이 하나 있는 거에 넘어서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중력의 시간이 지난 중력의 영향 같은 거 알아내는 거 있어요? 예? 저게 그 폴키스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처음에 제조가 됐을 텐데 여기 세워서 쓰니까 중력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큰 스피커는. 네, 그런 거는 이제 실제 내가 장착 상태에서 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퍼 스피커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차 이야기로 돌아오고 그러면 우퍼 스피커 있잖아. 뭐 6인치 넘는 거 있잖아. 요걸 갖다가 밑으로 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언더시트 스피커 있잖아. 그는 밑으로 보니까 아니 위로 보기 설치하잖아요. 그게 별로 안 좋아. 지구 중력이 밑에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밑에 아주 쳐져 버리거든. 그래서 큰 스피커는 세워놓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 그 서스펜션이 한쪽으로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부하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서브우퍼 스피커 같은 경우는 세워서 하는 것들이 내구성보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보고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반드시 쓰거나 밑으로 계속 쳐지게 돼 있어요. 특히 뭐 서브우퍼 스피커인데 아래쪽으로 막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 서스펜션이 에이징이 걸리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내가 처음에 너무 위쪽으로 설계해놔. 그럼 처음에 소리도 안 좋고 나중 소리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지. 그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안쪽으로 약간 밀려 있어. 그런데 다 잡아주기 때문에 있죠. 빙둘 안쪽 스파이스 라운드 빙둘로 다 잡아주기 조금 영향은 다르지. 근데 그보다 더 그런 것들은 밑으로 보냐 위에 보냐 하는 것들은 큰 스피커에서는 트위터는 뭐 이렇게 트위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질량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퍼 큰 우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 중에 바닥에다가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이엔드라고 다 하이엔드가 아니에요. 그냥 하이엔드라고 부르고 싶은 뭐 그런 스피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쓰다 보면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레이저 밴 이런 걸 재보면 나중에 돼요. 1년 뒤에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 밑으로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장비가 나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포트 노이즈 게인인지 뭐 누움이 생기는 건지 위험이 생기는지 알려주는 장비가 다 있어요. 딱 재고 아 이거는 누움이 생기고요. 이거는 포트 노이즈고 있는 그 저기 바깥에 그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다 돼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걸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걸치죠. 이거는 여기서 걸치죠. 이 까맣게 걸치는 거, 이 주파수가 다르죠. 이거는 굉장히 큰 변이일 때 생기는데 이거는 변이도 별로 안 크게 생기죠. 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 까만 거는 요 주파수에서 요 지점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뭐 예를 들면 뭐 주파수가 얼마지? 150Hz에서 앞으로 1mm 움직일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움직일 때 50Hz나 100Hz 부분에서 위로 올 때 탁탁탁탁 뭐가 치는 거죠. 위에 뭐가 탁탁 그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탁탁탁. 그리고 요 까만 게 있잖아요. 요쯤에 있는 경우에서 요쯤에 있는 경우. 에스텍이라고 그랬나? EM텍이라고 그랬나? 예. EM텍? 예. 요쯤에서 까만 점이 생기면 뭘까? 상단터치. 여기가 상단인데 이쯤에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계획을 했을 수도 있고 인위일 수도 있고. 저거는 금사선이 있잖아요. 탁 치는 경우가 많아요. 금사선. 리드 와이어 있죠. 좀 큰 스피커일 때. 뒤에 보면 리드 와이어 있잖아요. 여기 리드 와이어. 이게 중간 쪽에 있거든. 이게 탁탁 치면 있잖아요. 이게 이쭉 안에 생긴 게 되게 많아. 마이크로 스피커 되는 거. 그러면 그건 뭐지? 폴피스 쪽이나 긁히는 거? 중간에 긁히는 거. 아, 그건 긁히는 게 맞아. 맞아. 어쨌든 뭐 중간 좀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요 녀석.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가 공린 주파수거든요. 공린 주파수를 넘어섰잖아. 그러면 여기 생겨. 그럼 이게 변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생기는 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내가 말하는 거 긁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공린 주파수를 넘어섰죠 이미.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기냐 그러면 많이 움직일 때는 가속도가 좀 작다고.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천천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꺾여서 꺼야 되는 것들이 가속도가 되게 작은데 이거는 주파수가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죠. 변이도 작잖아. 변이도 작은데 주파수도 굉장히 높아. 그러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가속도가 돼요. 갔다 돌아와야 되니까 가속도가 많이 생기는 구간이다. 그럼 저기서 이제 아까 이게 뒤뚱뒤뚱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저기서 굉장히 가속이 굉장히 많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딱 안 맞으면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이제 많이 긁히는 게 처음에 생겨요. 그다음 레벨이 점점 높아지면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긁힘이에요, 긁힘. 이렇게. 변이도 별로 안 큰데 왜 이런 생기지? 공인 주파수를 넘어서 굉장히 빨리 가속되는 데서 저기 생기는 거야. 갔다가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어디를 고치지? 유형별로 딱 나오는 거. 이건 있잖아요. 레이저하고 마이크로폰이 두 개 합심으로 보는 거야. 레이저는 여기 변이를 보겠죠, 그렇죠? 마이크로폰에서는 여기 에너지하고 이 주파수를 보겠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 지금 이게 그렇죠? 이 마이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마이크가 여기였고 이 마이크로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꼽는 거. 여기가 레이저가 보고 있죠. 레이저 보면 이게 변이가 레이저는 왜냐하면 어느 위치에서 생기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앞에 몇 미리, 뒤에 몇 미리에서 보고 요거 여기 들어있는 이음량을 마이크로폰 해가지고 보면 이 두 개가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어디부터가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가는 거예요.